제1장 한 줄의 문자 무너진 22년 새벽 2시 반 정비소 사무실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박였습니다. 박민수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간판을 흔들어댔습니다. 서울 외곽의 이 작은 도시는 밤이 깊을수록 고요해졌습니다. 민수는 48이었습니다. 26에 결혼해 22년을 한 여자와 살았습니다. 변호사인 아내 윤정이, 대학생인 큰아들, 고등학생인 딸.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안정된 가정이었습니다. 민수는 매일 새벽같이 나와 정비소 문을 열었고 밤늦게 돌아가곤 했습니다. 손님들은 그를 믿었고 동네에서 20년 넘게 자리를 지킨 정비소는 나름의 명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뭔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잦은 야근을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주말에도 법무법인 일이라며 외출이 잦았습니다. 민수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2년이라는 시간이 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아내의 이름이 떴습니다. 민수는 무심코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도훈이 집이야. 데리러 오던지 아니면 끝내던지.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도훈, 최도훈. 이 동네에서 철물점을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사장님이라 불렀습니다. 민수와는 가끔 술자리에서 마주치는 사이였습니다. 그의 아내 장미영과 윤정이는 학부모 모임에서 친하게 지낸다고 들었습니다. 민수는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찔러왔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기묘한 냉정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답장을 입력했습니다. 끝내자. 전송 버튼을 누른 뒤 민수는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메시지 전체가 이미지로 저장되었습니다. 그는 연락처를 뒤져 장미영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지난해 학부모 야유회에서 받아둔 번호였습니다. 망설임 없이 캡처한 이미지를 전송했습니다. 미영씨,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민수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22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첫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작업복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평소엔 피우지 않았지만 오늘만은 예외였습니다. 연기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장미영에게서 온 답장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수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위로받을 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진실은 스스로 걸어나갈 것이었습니다. 그는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끄고 일어섰습니다. 정비소 문을 열고 차가운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눈앞의 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것을. 가족이라 믿었던 것들, 쌓아온 일상, 평범한 행복. 그 모든 것이 이미 금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균열이 완전히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너지더라도 혼자서만은 아닐 것이었습니다. 제2장 고립과 추락의 시작. 아침 7시 정비소 셔터를 올렸습니다. 민수는 평소처럼 작업장을 정리하고 공구를 점검했습니다. 손은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1시간 전 집에 들렀을 때 윤정이는 이미 출근한 뒤였습니다. 아이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단골 고객이 사장이었습니다. 민수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요.
다음 주 예약 취소할게요. 무슨 일이세요? 아, 그냥 다른 데 알아봐야 할 것 같아서요. 짧은 통화였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소문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오전 내내 예약 취소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5년 넘게 차를 맡겼던 김 과장, 3년 단골이던 박 사장. 모두 비슷한 핑계를 댔습니다. 점심때쯤 되자 정비소는 썰렁했습니다. 평소라면 세대는 작업 중이었을 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사무실로 들어가 커피를 끓였습니다. 창밖으로 건너편 철물점이 보였습니다. 최도훈의 가게였습니다. 간판에는 도훈 철물 인테리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드나들었습니다. 도훈은 입구에서 누군가와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이 보기 싫었습니다. 오후 3시 장모가 찾아왔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였지만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민수야, 정희 엄마가 왔다. 어서 오세요. 앉아. 할 말이 있어. 민수는 의자를 권했습니다. 장모는 앉지 않고 서서 말했습니다. 정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장모님, 무슨 말씀이신지. 동네방네 소문 다 퍼뜨리고 딸 변호사인데 이렇게 망신을 주면 어떡해. 민수는 말없이 장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장모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남자가 조금 참고 넘어가면 될 일을. 22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혼은 또 뭐야. 전소문 퍼뜨린 적 없습니다. 그럼 왜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제가 알려준 건 장미영 씨 한 분뿐입니다. 장모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모님, 잘못한 건 저희 집사람입니다. 전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장모는 뭔가 더 말하려다 그냥 돌아섰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민수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7시, 민수는 동네 체육관으로 향했습니다. 3년 전부터 다니던 곳이었습니다. 관장은 60이 넘었지만 여전히 현역처럼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일찍 왔네. 네, 일이 없어서요. 샌드백이나 좀 때려. 민수는 글러브를 끼고 샌드백 앞에 섰습니다. 주먹이 가죽에 부딪혔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1대, 2대, 10대. 땀이 흘렀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관장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아닙니다. 거짓말. 3년 봤는데 모르겠어? 오늘은 눈빛이 다르더라. 민수는 글러브를 벗었습니다. 손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무너져도 그냥 당하진 않으려고요. 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남자지. 밤 10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윤정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당신, 얘기 좀 해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윤정이가 따라왔습니다. 제발 한 번만 들어줘요. 들을 게 뭐가 있어요. 실수였어요. 한순간의 실수. 민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22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실수? 그게 실수예요? 윤정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달래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이혼 서류는 변호사한테 맡겼어요. 일주일 안에 받을 겁니다. 당신, 정말 이렇게 끝낼 거예요? 당신이 먼저 끝냈잖아요. 민수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깜박였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도훈, 재산, 인맥, 약점.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도은의 철물점이 최근 확장 공사를 했다는 것, 은행 대출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장미영 명의로 추가 대출이 나갔다는 소문까지. 민수는 메모를 저장했습니다. 내일부터 움직일 것이었습니다. 무너뜨리되 흔적 없이, 복수하되 정당하게. 그것이 그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제3장 진실의 동맹. 이틀 뒤 민수는 시내의 한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건물 3층 유리문에는 한결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혼 전문으로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변호사 정한결은 50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검은 뿔테 안경. 그녀는 민수가 내민 서류를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캡처한 메시지, 송금 내역, 통화 기록. 준비를 잘 하셨네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누구죠? 아내가 다니는 법무법인 소속입니다. 정한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관계 충돌 문제가 있겠네요. 아내 쪽에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겁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빠르면 2달, 늦어도 3달이면 조정이 나올 겁니다. 재산분할은 전부 포기하겠습니다. 위자료와 양육권만 확실히 해주세요. 정한결은 펜을 내려놓고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22년 모은 재산인데 지키고 싶은 게 돈은 아니니까요. 정한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는 동네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황손의 포장마차라는 낡은 간판이 달린 곳이었습니다. 주인 황 사장은 이 동네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소문의 중심지였습니다. 사장님, 소주 한 병이요. 어서 와. 요즘 힘들다며? 괜찮습니다. 황 사장은 안주를 내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훈이 그 친구 요즘 돈 문제로 골머리 앓는다던데. 민수는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철물점 확장하면서 은행 돈 많이 빌렸잖아. 근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매출이 뚝 떨어졌다나 봐. 그래요? 게다가 장미영 씨 명의로도 대출 받았다는 소문이 있어. 본인 몰래. 민수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확실합니까? 은행 다니는 김서연 차장한테 들었어. 그 친구 말이 거짓말은 아니거든.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시중은행 지점을 찾았습니다. 김서연 차장은 30대 후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민수는 상담실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도은 씨 대출건으로 왔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장미영 씨 명의로 나간 대출 말입니다. 도장 위조 의심되는 건. 서연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제 아내가 최도은 씨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전 장미영 씨를 도와주고 싶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도은, 그 사람, 저도 예전에 당한 적이 있어요. 어떤 일이었습니까? 대학 때요. 같은 과였는데 제가 거절하니까 소문을 퍼뜨렸어요. 결국 전 학교를 옮겨야 했죠. 서연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4억입니다. 최도훈이 빌린 총액이요. 본인 명의 2억, 장미영 씨 명의 2억. 장미영 씨 도장은 위조된 겁니다.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필적 감정 들어가면 바로 나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나설 순 없어요. 장미영 씨한테 연락해도 되겠습니까? 서연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걸로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저녁, 민수는 다시 황손의 포장마차에 앉았습니다.
일부러 자리를 구석이 아닌 입구 쪽으로 잡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장미영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미영씨. 박민수입니다. 주변 손님 몇몇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수는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네, 그 일 말씀이시죠? 은행 차장님이 확인해 주셨어요. 도장 위조 맞습니다. 더 많은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민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4억이요. 미영씨 명의로 2억이 빠져나갔대요. 최도훈씨 몰래 진행하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황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민수씨, 방금 그거 사실입니다. 최도훈이 부인 몰래 대출을 받았어요. 도장까지 위조했고요. 황 사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들도 웅성거렸습니다. 민수는 소주를 한 잔 더 마셨습니다. 이틀 뒤 동네는 떠들썩했습니다. 최도훈의 빚 이야기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철물점 매출이 곤두박질 쳤다는 소문, 장미영이 이혼을 준비한다는 이야기. 민수는 정비소에서 조용히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미영이었습니다. 민수씨, 고마워요. 변호사 선임했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연씨가 증거자료 다 모아줬어요. 이제 도훈이는 끝이에요.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철물점 간판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제사장, 몰락의 서막. 일주일 뒤 윤정이가 정비소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구겨진 옷차림. 그녀는 사무실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민수야, 제발 한 번만 얘기 좀 하자. 민수는 컴퓨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아이들이 힘들어해. 민수는 마우스를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의자를 돌려 윤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걸 이제 생각해요? 그 사람 집에 있을 땐 생각 안 했죠? 윤정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버린 건 나 하나가 아니에요. 아이들도 22년도 전부 당신이 버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그 말 듣고 싶지 않아요. 나가주세요. 윤정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수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허탈함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최도훈의 철물점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장미영이 남편을 상대로 사기 및 문서위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퍼진 것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발길을 돌렸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민수는 체육관에서 운동을 마치고 나오다가 도훈과 마주쳤습니다. 도훈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야, 박민수. 민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도훈이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네가 다 꾸민 거지? 장미영한테 뭐라고 한 거야?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사실? 4억이 뭐가 문제야? 사업하는 사람이면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훈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내 인생 망가뜨려 놓고 이젠 이 인생도 끝이야. 알아? 끝난 건 당신 인생입니다. 도훈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민수는 몸을 숙여 피했습니다. 3년간 배운 권투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도훈은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도훈은 그 웃음소리 속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그를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사흘 뒤 은행에서 압류 통지가 나왔습니다.
최도훈의 철물점 건물과 재고 전체가 대상이었습니다. 4억 원의 빚을 갚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장미영은 혼인관계 파탄과 사기 혐의를 근거로 재산분할 청구를 취하했습니다. 민수는 신문에서 그 소식을 읽었습니다. 지역 경제면 한 구석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지역 철물점 사업자 대출 사기 혐의 입건, 짧은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동네에선 충분한 파장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서연 차장이 정비소를 찾아왔습니다. 민수 씨, 잠깐 시간 돼요? 들어오세요. 서연은 사무실에 앉아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철물점 경매 진행됩니다. 한 달 뒤쯤이요. 그렇군요. 제가 인수하려고 해요. 은행 지점장 승진 제안 받았거든요. 이 동네에서 계속 일하게 됐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민수 씨 덕분이에요. 그리고 최도훈, 그 사람 구속됐어요. 횡령 혐의 추가됐대요. 횡령이요? 거래처 선수금을 개인적으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일이 커졌어요. 서연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끝난 건가요?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건너편 철물점 간판에 경매 공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닷새 뒤 윤정이가 집을 나갔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캐리어 2개였습니다. 민수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간 시간이었습니다. 집은 당신이 가져. 윤정이가 현관에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한테 필요하니까. 난 아무것도 안 가져갈게. 변호사 일은요? 그만뒀어. 법무법인에서 나왔어.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정이는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 계단으로 멀어졌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텅 빈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22년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정비소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차가운 11월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는 괜찮다. 너희들만 잘 지내라.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지나면 새벽이 온다는 것을,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것이 자란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아직 서 있다는 것을. 민수는 옥상 난간에 기댄 채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5장, 정의의 귀환. 2달이 흘렀습니다. 1월의 찬바람이 정비소 간판을 흔들었습니다. 민수는 오전 9시에 셔터를 올렸습니다. 작업장에는 차 3대가 정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사장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빠서요. 실제로 바빴습니다. 소문은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아내의 불륜으로 망신당했다던 민수가 결국 정직하게 대응해 진실을 밝혀냈다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태도를 존중했습니다. 점심시간, 민수는 사무실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장미영이었습니다. 민수 씨, 아이들과 서울로 이사했어요. 새 직장도 구했고요. 정말 고마웠어요. 민수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사세요. 창밖으로 건너편 건물이 보였습니다. 간판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연 철물 인테리어. 김서연이 경매로 인수한 가게였습니다. 깔끔하게 단장된 외관, 새로 단 LED 간판. 손님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오후 3시, 서연이 정비소를 찾아왔습니다.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잠깐 쉬어요.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점장 발령 났어요. 다음 주부터 출근합니다. 축하드려요. 민수 씨 덕분이에요. 그 일 없었으면 지금도 그냥 차장이었을 거예요. 민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당신 실력 덕이죠.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도훈, 1심에서 징역 3년 나왔대요. 알고 있습니다. 장미영 씨는 이혼 확정됐고요. 재산 분할 없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민수 씨는요? 이혼 조정 어떻게 됐어요? 다음 주 최종 조정입니다. 합의 거의 끝났어요. 재산 분할은? 집하고 예금 절반. 위자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받을 수 있는데. 아이들 때문입니다. 엄마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싶진 않았어요. 서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착하네요. 민수 씨는? 착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맞는 것 같아서요. 두 사람은 한동안 커피를 마시며 침묵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큰아들 준호와 통화했습니다. 준호는 대학 기숙사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너는? 저도요. 그런데 아빠, 엄마 만나셨어요? 아니. 왜? 엄마가 변두리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신대요.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야. 네, 아빠. 사람은 자기가 한 선택의 값을 치르는 거야. 엄마도, 아빠도, 너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도 엄마니까 가끔 연락은 해드려라. 알겠습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차를 끓였습니다. 녹차였습니다. 김서연이 선물로 준 것이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한 달 뒤, 민수는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이혼 조정이 최종 확정된 날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윤정이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많이 여인 모습이었습니다. 민수야. 네. 아이들. 잘 부탁해. 걱정 마세요. 윤정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는 없었습니다.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잘 사세요. 그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녁, 민수는 정비소 사무실에서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2월의 끝자락 얼었던 땅이 조금씩 녹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민수 씨, 내일 저녁 시간 돼요? 저녁 한번 같이 해요.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는 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건너편 철물점 불빛이 따뜻했습니다. 그 옆으로 정비소 간판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올바르게 대응했을 뿐이었습니다. 진실을 숨기지 않았고 책임을 묻었고 정당하게 맞섰습니다. 윤정이는 자신의 선택으로 변호사 일을 잃었습니다. 최도훈은 자신의 범죄로 감옥에 갔습니다. 그것은 민수의 복수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민수는 살아남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그를 아버지라 불렀고 손님들은 다시 그를 찾았고 새로운 사람들이 그의 옆에 있었습니다. 그는 소주잔을 들어 창밖을 향해 올렸습니다.
건배의 대상은 없었습니다. 다만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선택의 값을 치른다. 나는 끝내 무너지지 않았다. 잔을 비웠습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뒤에는 은은한 단맛이 남았습니다. 민수는 정비소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2월의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곧 봄이 올 것이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